네, 고려대학교 적성이죠. 네, 고려대학교 적성 부분의 수리 부분을 진행을 좀 하게 될 거고요. 그 고려대학교 적성 문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재 나와 있던 것처럼 단순 계산, 그 다음에 및 응용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단순 계산의 한 강과 그 다음에 응용 계산의 한 강, 그래서 전체 2강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교과서 영역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5강으로서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 영역에 관련됐던 내용 자체는 전체 3강으로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단순 계산과 응용 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과서 영역, 세 번째가 논리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문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 영역과 논리 영역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수리 영역일 거고 여기가 바로 논리 영역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단순 계산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좀 해보고요. 2강에서 응용 계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이를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진행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단순 계산이라고 되어 있었던 내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순 계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뭐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웠었던 수리에 대한 계산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래 식값을 계산하시오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좀 복잡한 수식들이 전개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5분의 6이라든가 5 곱하기 6분의 7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일일이 다 곱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계산에 너무 복잡함이 있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죠. 근데 보시게 되면 앞쪽에 적혀 있었던 숫자들 중에서 일단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7은 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럼 7을 다 공통적으로 묶어냈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수식상에서 얼마가 남냐면 4분의 1이죠. 빼기 5분의 1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 7 곱하기 8분의 1이 남을 거고 세 번째는 얼마가 남죠? 요 중간에 이게 있네요. 이 부분 써야 되죠. 6분의 1 빼기 7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7 곱하기 8분의 1, 7 곱하기 8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빼기 9분의 1. 전부 다 7을 앞으로 다 끄집어낸 겁니다. 플러스 9 곱하기 10분의 1이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을 동그라미 쳐볼 거냐면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부분 분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왜냐하면 부분 분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아니면 부분 분수라는 개념을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이 식을 통분하는 과정에서 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이 얼마로 표현되는 거냐면 5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의 값이 7분의 1 빼기 8분의 1이 될 거고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되겠죠. 자,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쳤던 부분들을 밑에 있는 값들로 바꿨다고 친다면 전부 다 5분의 1이 지워지고 6분의 1과 플러스 6분의 1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7분의 1과 플러스 7분의 1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8분의 1과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과 플러스 9분의 1이 지워지게 되죠. 자, 그러면 중간 계산들은 다 사라진 거고요. 남는 값들을 써보게 되면 7 곱하기에 4분의 1에서 10분의 1이 빠진 겁니다. 4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빠진 값을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40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이 올라간 거고 4가 올라간 거니까 6이 남았죠. 그래서 결국은 답은 얼마냐면 40분의 42 또는 20분의 21이라는 정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답지를 찾아봤더니 답지에서는 뭐로 나왔나요? 40분의 42니까 답은 3번으로서 결론이 나게 되죠. 단순 계산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 분수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고 치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거고요. 이 식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문제 풀이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 문제 넘겨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자, 연산을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뭔가 조정을 하게 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 3 5개와 연산기호 플러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하여 2를 나타낼 때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연산기호를 골라달라.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세모를 기준으로 놓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이 부분이 얼마로 계산되면 되냐면 2로 계산되고요. 여기 있었던 이 부분 자체가 1로 계산되어졌을 때 서로 빼기가 돼버리면 얘가 1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얘가 더하기 1이 되기 위해선 여기는 세모인 부분이 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나누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더한 값을 3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6이라고 하는 숫자를 3으로 나눠서 2로 결정이 됐고 뒤에 부분 3을 3으로 나눈 거니까 1로 결정됐죠. 따라 서로 빼주게 되니까 답은 1이 됩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더하기와 빼기의 연산보다는 곱하기와 나누기의 연산을 먼저 진행한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에선 가로를 먼저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곱하기와 나누기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와 빼기를 그 다음 순서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니면 이 답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 마름모 3 가로치고요. 세모 3 네모치고 3 네모 3은 1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와야 되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요게 2가 됐고 1이 됐는데 이런 값들에 대한 계산에서 앞부분에 있던 이 값이 0이 되고요. 여기 뒤에 있었던 이 값 자체가 1이 된 상태에서 둘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얘가 1 되는 건 얘는 당연히 나누기겠고요. 이걸 나누기로 결정된 상황이라고 친다면 이걸 빼기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값이 0이 되고 이 값은 1이 돼서 1이라는 결과가 떨어지기는 하죠. 따라서 어찌됐든 세모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연산의 계산 결과는 나누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첫 번째 계산 과정에서도 나누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이라는 결론을 금방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 나와 있었던 문제들 중에 보시게 되면 제가 1번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2번하고 3번도 제가 지금 진행했던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넘겨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2 플러스 네모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네모의 전체 제곱이 25일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자연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생각이 자연수에다가 자연수를 더했잖아요. 2가 자연수고 네모가 자연수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자연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까요? 자연수를 제곱한 거 더하기 자연수를 제곱한 것이 25라는 값의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자, 이것도 완전 제곱수인 9로 표현돼야 되고 이것도 완전 제곱수인 16으로 표현됐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값이 3이라는 결론을 쓰게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이 값 자체는 제곱되기 이전의 상태가 4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네모의 값 자체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웠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하게 자연수들은 제곱했을 때 자연수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라는 조건을 적당히 활용하시게 되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는 내용입니다. 5번 문제까지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